명예훼손이다.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으로. 가끔 상담 오시는 분들이 이 직장 내 일로 많이 오세요. 직장 내에서도 은근히 이런 법률적인 분쟁이 좀 많이 있죠. 일단 직장이라는 단어 자체가 스트레스 받잖아요. 직장 내에서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일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동료 때문에, 상사 때문에 힘들다고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자, 사실 뭐 직장이라는 게 일하는 것도 힘들고 남의 돈 받는 게 굉장히 좀 힘든 건데, 보기도 싫은 이 동료, 상사하고 뭐 365일 24시간 아니죠, 뭐 주 52시간 계속 붙어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변호사로서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건 어디까지나 이 법률적인 선을 넘은 경우라고 설명을 좀 드리곤 하는데, 그럴 때 좀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뒷담화죠. 뒷담화. 네. 자, 뒷담화라는 게요, 없는 일 만들어내거나 허위죠. 사람을 있지도 않은 일로 범죄자 만들거나 뭐 불륜남 만들거나 도를 넘은 비난을 하거나 가족의 욕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뒷담화라는 게 그 단어 자체에서 뭐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단어를 쓰고 흔히 뭐 사소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스트레스 받아요. 실제로 그 사람의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망가뜨리기도 하죠.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정신을 망가뜨려요. 적당히 해야지. 이게 엄연히 죄가 될 수 있는 거 모르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죄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법에 보면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이다. 네. 만약에 명예를 훼손한 정도는 아니라고 하면 모욕죄를 검토해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약간 좀 법률적인 부분이고, 사실 이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입증할 부분은 간단해요. 네. 이런 사실이 있냐, 이런 사실이나 허위를 적시한 적이 있냐, 누구에게 말하거나 어디에 게시한 적이 있냐, 이거죠. 어떤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게 할 만한 내용을 적시한 적이 있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부분 실제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모욕이 되었는지 그런 거는요, 그 적시한 내용을 보고 추정이 된다고 다 봐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실이나 허위를 적시한 것만으로도 그 내용 자체에 어떤 명예훼손적인 요소가 있다면, 모욕적인 요소가 있다면은 그 사람의 실제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아닌지는 그다지 묻지 않는다는 거죠. 추정해 준다는 거니까. 우리가 공연성, 전파 가능성 이런 단어들 어렴풋이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그런 것도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따져보긴 해야 되는데, 직장 동료라고 해서 공연성이나 전파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건 일단 인정된다라고 깔고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럼 또 항변거리가 뭐가 있을까 또 살펴보면,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경우에 그 사람이 어떤 정말로 배임죄를 했다, 형법상 문제가 되는 업무상 횡령, 배임 이런 걸 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경우, 그런 경우에는 오로지 공익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해야 무죄가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흔히 하는 이 뒷담화에서 이런 공익성이 흔히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뒷담화라 봐야 남들 비난하는 그런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이죠. 순간 즐겁기 위해서 희익낙락하려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떠나가지고 순간 즐겁기 위해서 하는 거지. 네,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사실. 그러니까 공익성이 있어서 위법성이 없다라는 주장을 하시려면은 정말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입증하셔야 됩니다. 소명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어떤 항변거리가 있냐라는 것보다도 공연성, 전파 가능성 이런 어려운 단어들보다도 결국은 그런 사실이나 허위를 적시한 적이 있냐, 그게 제일 중요해요. 처음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런 행위가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사실은 이게 또 쉽지만은 않아요. 보통 뒷담화라는 게 말로 하는 거잖아요. 말로 하는 경우가 많고, 한번 입에서 뱉어내고 나면은 지나가는 거니까 항상 우리가 녹음기 켜둘 수도 없고,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가 항상 녹음기 켜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증인 부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들어서 나한테 전해줬는데,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굉장히 좀 어렵고 까다롭죠. 왜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 증인들 하나하나 다 불러가지고 진술 받아야 되고, 그거를 증거로 만들어야 되고, 힘들죠. 어렵죠. 그리고 사람이 마련한 건 또 이랬다 저랬다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사람하고 친할 때는 이 사람한테 좋게 말했다가, 또 이 사람하고 좀 멀어졌을 때는 또 객관적인 사실대로 말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진술만 믿고 증인이 있는 것만 믿고 어떤 사건을 고소하고 고발하는 것은 굉장히 까다로운 일입니다. 특히 형사 입장에서는 전형적으로
손이 많이 가고 입증하기 힘든 반면에 그다지 티도 안 나는 사건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로 인해서 받는 고통이 너무너무 힘들고 심지어 뭐 직장에서 퇴사했을 수도 있고 너무너무 힘들고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수사하기도 좀 까다롭기 때문에 손대기가 좀 쉽지 않은 사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냥 경찰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피해자 입장에서 최소한의 단서라도 좀 제공을 좀 하고 최소한의 증거는 만들어서 제출을 좀 해야 된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좀 어렵죠, 정말. 내가 피해를 당한 것은 사실이고 굉장히 억울하고 힘든데 그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은 이렇게 어렵습니다. 네. 좀 어려운 이야기만 계속했는데 좀 그나마 최근에 입증 자료가 모으기 좀 편해진 부분이 있죠. SNS, 카톡 단체방, SNS 단체방 말로 하는 건 그냥 지나가 버리는데 이런 SNS에 게시하고 카톡 단체방에 욕하고 모욕하고 명예훼손한 거 이거는 명확하게 증거가 남죠. 캡처하면 되잖아요. 캡처. 그런 캡처 사진만 있으면 입증하기가 너무너무 편하죠. 사실은 제목도 바뀌는데 가중처벌될 수도 있어요. 일반적인 명예훼손이 아니고 오히려 전파 가능성이 높다고 봐서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으로 제목이 바뀌거든요. 여담이지만 여기서 가해자 피해자끼리 당사자끼리 1대1 대화 채팅한 경우에도 그 과정에서 명예훼손하고 모욕한 경우도 처벌이 되느냐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안 돼요. 공연성 전파 가능성이 이때 없게 되는 겁니다. 이때만 없어요. 1대1 채팅방에만. 자, 길게 얘기했지만 이 직장 내에서 뒷담화를 해도 이 명예훼손이라는 죄가 될 수가 있고 그런 뒷담화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입증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뒷담화 선 넘으시면 안 된다. 네, 오늘도 실전 법률을 알려드리는 해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